안녕하세요, 캐나다 파파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물건 보낼 일이 있어서 우체국에 가보려고 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한미우체국이라는 곳이고, 이렇습니다. 우체국 택배가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여러 군데 한번 이용해 보면서 어느 곳이 나은지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진행 과정을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TTC 타고 가고요. 가서 위치는 소뉴 쪽이라는 업타운에 있어서 가서 버스로 한번 갈아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8분 남았네요. 그 주말에는 봉사하는 지역이 많아서 간혹 운행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동 전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TTC 들어오고 있네요. 핀치가 놀스에서 마지막 역이어서 우선 타고 이동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토론토 TTC 지하철의 특이한 점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버스랑 버스가 바로 오는 바람에 영상 중간에 제대로 말씀 못 드리고 후다닥 뛰어버렸네요. 여기는 이제 토론토 지하철로 오지 않고 일반 버스도 많이 오지 않고 비바 버스라고 해서 조금 더 가격이 비싼 버스만 이렇게 오고요. 네, 저 반대편에 지금 보이는 건물이 이제 한미우체국이라는 곳으로 갈 건데 신호 기다리고 건너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버스가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블루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모든 곳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한미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사전 드랍 예약을 해놓고 하면 조금 가격 할인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가서도 이제 받는 주소에 이름, 주소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아이템이 얼마인지, 아이템 뭐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요. 특별하게 이상이 없으면 드랍하고 결제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번 이용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가 있어서 아마 더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안에서 혹시 뭔가 조금 찍어볼 수 있으면 찍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따로 이렇게 스크립트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지하철역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고속터미널역, 서울의 고속터미널역 같은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모든 거의 지하철역이 버스터미널과 공통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곳이고, 그래서 보통 지하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하로 이어져서 거기서 버스로 갈아탈 수 있고, 혹은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PTC는 2시간이 풀이어서 최초로 탭한 기준으로, 최초 기준으로 2시간까지 뭐 10번이건 20번이건 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이제 거리가 좀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대중교통은 이제 서민들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2시간 안에 짧게 장을 보거나 다녀올 일이 있으면 현명하게 이제 한 번 요금으로 2번 요금 차지 안 하고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미우체국 보이시죠? 네, 여기로 가볼 거고요. 네, 드랍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쿠폰 같은 거 주셨고요. 그래서 자주 물건 보내면 이렇게 혜택도 있다고 하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사실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국에서 이제 캐나다로 물건 보낼 때 이렇게 역배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내는 것보단 좀 비싸다고 하지만 어쨌든 무거운 캐리어 끌고 오고, 그리고 이민이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 주소지만 있으시면 그렇게 받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신발이나 뭐 이불 이런 거는 부피가 굉장히 커서 가지고 오기 좀 힘들거든요. 잠시만요. 우선 버스 타보겠습니다. 저는 다시 퀸치역에 왔고요. 다시 지하철로 이동해서 내려가 볼게요. 여기 반대편은 일반 여기 동네 버스가 다니는 곳이고, 이쪽은 조금 더 먼 사람이 다니는 곳. 이렇게 저는 항상 서울 고속터미널 생각이 났는데, 모든 시설이 이 안에 몰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곳이라고 써져 있고, 지금 다시 지하철을 타야 돼서 다시 한번 탭을 해야 돼요. 아래 사람 상당히 많네. 그러면 타고서
다시 영상 내려서 켜볼게요. 내려서 볼리 이제 보러 갈 거라 이동해 볼게요. 나갈 때는 별도로 탭을 하지 않습니다. 이 LCBO는 수를 살 수 있는 곳에 나갔고요. 캐나다에서는 아무 데서나 수를 구입하는 게 매우 엄격하기도 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는 시간, 사는 장소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건물에 들어가 볼 건데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체국에서 택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드랍 예약을 하면, 그리고 기록이 있으면 쉽게 이제 담당자께서 확인을 해주십니다. 그 물건 보내기가 쉽고, 그냥 한국에서 받는 주소와 연락처 이 정도 이렇게 다시 확인하면 되고요. 물건이 뭐 들어있는지 요거는 확인은 하세요. 왜냐면 뭐 배터리가 들어있거나 조금 이제 통관사항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제한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뭐가 들어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냐면 통관이 안 되면 사실 본인의 피해 크고 본인의 손해이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장품이나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통관비가 발생해요. 물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식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들어가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런 거는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서 캐나다에서 인증을 받은 물건이기는 하지만 나라별로 시각차별로 이렇게 허용하는 물질이나 제품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제한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통관비는 약 7불 정도? 7,000원 정도? 여기 돈으로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먹는 것들이 없으면 통관비는 없고, 이렇게 무게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불하시고 물건 보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는 이제 택배 많이 보내다 보니까 택배 박스를 구하기 상당히 편리하고, 사실 뭐 아파트 분리수거장 가도 박스 널려 있는데 여기 박스 구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환경을 생각보다 많이 생각해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택배 오더라도 보통 비닐에 와요. 박스는 조금 대용량으로 시켰을 때 와서 저는 이제 그거 활용해서 이제 보내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여기도 이제 캐나다 포스트라고 캐나다 우체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판매하는 이제 박스를 구입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비용이다 보니까 좀 아까운 면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점 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한미 우체국을 특정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거나 뭐 어떤
뭐 비용을 받고 이렇게 광고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여기도 한인 택배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한미우체국이 제가 있는 곳에서도 약간 거리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금 드랍하는 게 편리하고, 그리고 처음에 몇 번 갔었는데 갔었을 때 직원분도 상당히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잣대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네. 다른 업체를 앞으로 또 이용할지 아니면 계속 이용할지는 사실 모르겠는데 가격에 큰 의의는 두진 않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아마 거의 비슷하고, 사실 무게가 또 무거울 경우에는 특정 업체가 더 쌀 수도 있고요. 뭐 가는 시간도 더 빠를 수는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네, 그냥 저는 스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통 여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로 가는데 대한항공에 보통 많이 가기는 하고 간혹 에어 캐나다로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긴 하지만 보통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한국으로 거의 매일 다니기 때문에 네, 물건은 다른 지역에 계신 것보다는 빠르게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붙인 거는 여기 주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화요일날 물건이 나가는 날이 가장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화요일날 나가서 아마 이제 통관이 되고, 한국은 이제 특별하게 휴일 기간이 길진 않기 때문에 똑같은 주에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보냈던 물건이 화요일에 가서 그때는 연휴가 있어서인지 몰라도 월요일날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비행기 타고 가는 시차, 왜냐면 여기 캐나다가 한국보다 시차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루 이상은 이렇게 벌써 손해를 보는 거고, 또 가는 시간 있고 거기서 물건 이렇게 검사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공항에서 이제 뭐 우체국이든 어떤 담당 직원분이 이제 저희 집까지 배달해 주시는 그런 시간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 걸린다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캐나다 내에서도 똑같은 지역으로 물건 보내도 거의 일주일 이상? 네, 뭐 어떻게 보면 한 달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빠르게 가죠. 일단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한국에서 저도 가져올 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 갔을 때 캐리어로 다 가져오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어서 한번 다음번에 이제 역배송 할 때 한번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촬영을 좀 해보고 어떻게 받아보았는지도 찍어 보겠습니다. 네. 한국의 택배 시스템에 비해서는 좀 느린 감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도 있죠. 한국은 이제 이렇게 예약만 해놓으면 사실 집 앞까지 가서 픽업도 해가고 알아서 사실 다 하시잖아요. 워낙 택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비하면 불편한 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토론토는 한국 사람 많이 살아서 그래도 조금은 편리하다는 거, 그런 거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살다 보면 필요한 물건들이 생각외로 한국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고, 내 이제 만약에 집에 두고 오거나 가족 집에 두고 온 것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미우체국이라는 곳 이제 제가 이용해 보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업체 한번 안내 드릴게요. 지금 갔다 오니까요 거의 1시 53분이죠
네, 이곳입니다. 보통 토요일은 오후 3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평일은 이제 저도 회사에 다녀서 드랍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보통 10시 정도에 열어서 아마 6시 정도에 마치시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들렀다 오려고 하면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저는 거의 주말 시간을 활용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오늘도 3시 되기 전에 부지런히 좀 움직였고 그렇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주에 이제 거의 30도를 넘는 좀 더운 날씨인데, 그늘 있고 바람 부는 데 있으면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리고 아직은 저도 한국 날씨에 최적화되어 있어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습한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아서 잘 견디고 있고, 에어컨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언젠가는 여기 이제 더 익숙해져서 한국 가면 정말 그 찌는 더위에 또 힘들어질지도 모르지만, 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고, 네, 캐나다 파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